미국 법무부 대세일 비트코인은 버틸 수 있을까? 트럼프 규제 완화, 알트코인 자금 급증, 2025년 정말 대폭발을 맞이할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AN에 들어갔다. 부탄은 어떤 전략을 쓸까? 160개의 트럼프 오디널스 체인에 올라갔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MPT를 즐길까?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새 라이센스 취득, 유럽 암호화폐 시장에 은행급 플레이어 등장. 비트코인 채굴기가 너무 전력을 많이 쓰는데 태국 채굴자들이 전기를 훔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새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쥐고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월 10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0일 비트코인 가격은 93,000달러 근처에서 변동하며 하루 하락폭은 약 1%입니다. 최근 가격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었고 거래자들의 블록체인 상 미실현 이익률 보라색 구역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 지표는 건강했지만 현재는 조정으로 인해 명백한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어제 6.5억 달러 규모의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대형 투자자들이 바닥을 기회로 보고 매수 준비를 하며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 실현된 가격 분홍색 선은 88,000달러가 잠재적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정적인 뉴스들이 잇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전반적인 상승장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경 기관 투자자들은 일주일 만에 약 7만 9천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시장의 15%의 조정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관들은 이후 9만 5천 달러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시간 가중 평균 가격 투합 전략을 사용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기관들은 총 3만 4천 비트코인 이상을 추가 매입하여 시장 반등에 강력한 매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사이 소액 투자자의 수요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그가 기업과 경제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반등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중인 사이 AI 개념의 토큰들이 뜨거운 인기를 끌며 알트코인 시장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51로 아르테미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베이스 네트워크는 14억 550만 달러 순유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폴리곤 포에스는 790만 달러 순유입으로 2위, 솔라나는 75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순유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유일하게 승인된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유출이 많습니다. 다른 토큰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알트코인의 전성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인구 80만 명의 부탄은 1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산 남쪽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는 앤풀 브레인스 파운드리와 같은 채굴풀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기준으로 부탄 왕국 정부는 총 12만 5,764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1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전 세계 정부 보유 규모에서 부탄은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탄의 GDP 289억 달러를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은 GDP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며 보유량이 놀라운 수준입니다. 부탄의 새로운 특별행정구 GM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N을 공식 자산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GMC는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 채굴 참여의 연속이며 현지 경제의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목표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NBH 체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부탄 GMC가 주권 국가로서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준비 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가 국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Look, do I think it's crazy? I think that it depends on how you think about Bitcoin, right? And so as we've seen more acceptance, including from the Treasury sector, including from the Fed chair, just to this idea that Bitcoin is digital gold and it functions more like gold than anything else,
the idea of a reserve becomes, I think, less crazy, to use Larry Summers' terminology. 현재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토론 주제입니다. GMC가 이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N을 동시에 자산 준비에 포함시킨 것은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인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탄은 오랫동안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해왔으며 이미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NB에게는 이번 일이 큰 인정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시장은 그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강세장 분위기로 돌아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선 전의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DeFi와 NFT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외에도 그는 2022년 이미 4개의 NTP를 발행했으며 그 중에서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는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 소유자는 트럼프가 있는 마러라고에서 열리는 개인 만찬에 초대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NPT 시리즈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는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오디널스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총 수량은 160개에 불과합니다. 사용자는 100장의 먹샷 에디션 카드를 구매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매지크 에덴에서 민팅할 수 있습니다. 현재 160개의 오디널스 중 119개는 민팅 가능하며 19개는 이미 민팅되었습니다. 민팅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인 루크 다크주어는 트럼프의 이번 행위가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3년 루크 다크 주니어는 오디널스와 VRC20의 열풍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심각한 혼잡을 초래하고 수수료 급등을 일으켰으며 개발자, 채굴자, 커뮤니티 간의 논의가 양극화되었습니다. 오디널스 생태계는 2023년 4월에 시작되어 2024년 4월까지 인기를 끌었고 이후 7개월간 침체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12월에는 NPT 부활의 물결에 올라타며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서 오디널스를 발행하는 선택을 한 만큼 2023년에 오디널스 열풍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점점 더 밀고 들어오고 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어떤 대형 이벤트가 일어날까? 태국 채굴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장식일 뿐 롤러가 채굴기를 짓밟으며 다시 등장할까? 최근 몇 년간 금융기술 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암호화 투자 열기가 계속해서 뜨겁고 최근 미국의 정책이 시장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되어 다양한 투자 선택지와 고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시장 규제가 점차 개선되어 더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P모건, 스위스 크레디트, 웰스파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도 이제 암호화 시장에 진입해 더 많은 젊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1월 9일 룩셈부르크에 새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유럽연합 EU 내에서 암호화 및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연합이 미카 암호화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전 프랑스 사회혁신은행의 혁신 담당 러렌트 마로치니가 룩셈부르크 지점의 CEO를 맡을 예정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유럽연합 내 암호화 서비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되며 디지털 자산 수탁만 제공하며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How that digital currency can be used for cross-border trade. Going back 5 years, we had digital currency underpinned trade finance.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암호화폐에 진입한 것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며 2021년에 유럽에서 암호화 거래소를 개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코인베이스, 후비, 식 디지털 익스체인지 등
암호화 분야에 거대 기업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습니다. 최근의 암호화 진출은 2024년 9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룩셈부르크에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유럽 암호화 서비스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또 어떤 블록체인 관련 활동을 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비트코인 채굴기는 전기 괴물로 전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태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채굴자는 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SEC에 등록 후 합법적으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굴자는 불법 경로를 선택하여 전기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빼내 채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의 한 채굴장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전력을 빼서 영원으로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또 다른 태국 암호화폐 회사는 전기 요금 압박으로 인해 불법 전력 도용을 시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경찰과 전력 공무원들이 JIT 회사에서 996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불법적으로 전력을 전이하여 채굴에 사용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이 채굴기들은 뿌라추업 키리칸 주 파나트니콩 인근 JIT 공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JIT는 최대 수억 태국 바트에 달하는 전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중 최소 1억 태국 바트, 약 288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 사업을 등록했지만 밤에는 변조된 전기 계량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도용해 채굴하고 낮에는 정상적인 계량기를 사용하여 규제를 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태국 경찰이 불법 채굴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1년 말레이시아 경찰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암노메어로 짓밟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태국 996대 채굴기 대규모 단속에 대한 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민족일보는 태국 왕립경찰이 전력 도용 용의자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법원에 체포영장을 요청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방콕 포스트에서 이 장소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표면적인 노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패널들은 비트코인 채굴기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전력 도용은 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말레이시아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약 7억 2,300만 달러의 전력을 손실했으며 2019년부터 당국은 채굴기를 압수하고 일부는 암노머로 짓밟아 파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주요 CX 및 DX의 자금 금리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3.7억 달러가 청산되었으며 그중 롱 포지션에서 2.64억 달러, 숏 포지션에서 1.11억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한국인사관리부는 모든 정부기관의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제한 조치 실행 여부를 재평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기관은 규제 준수 상태를 점검하고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전 클린턴 정부의 고문이자 정치 전략가인 마크 펜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가 이전에 약속한 2조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CME의 연준 관찰에 따르면 1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3.1%, 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69%입니다. 네처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